개성조 동지는 본관이 배천이었다. 그의 집 재산은 수만 금이나 되었는데 팔도의 차인을 두어 그의 소유인 집이 없는 곳이 없었다. 그의 집안은 자손이 드문 종갓집으로 아들도 조카도 없었다. 늙은 부부가 양자를 얻으려 했지만 얻을 곳이 없어 근심했다. 하루는 조동지가 마루 위에 앉아 있는데 문 밖에 어린아이가 밥을 얻으러 왔다. 아이는 나이가 겨우 10살 정도였는데 바야흐로 한겨울 엄동설한인데도 용모와 골격이 잠옷 취할 만했다. 조동지가 아이에게 방으로 들어오라 하여 본관을 물으니 배천조씨라고 대답했다. 조동지가 반가워하며 부모에 대해 물으니 아이는 어머니만 계시는데 지금은 성 안에서 걸식하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조동지는 즉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주고 나서 밥을 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자기 집에서 지내게 했다. 노비로 하여금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오게 해 형수라고 부르면서 가까운 마을의 작은 집에서 살게 했고 아이는 자기 아들로 삼았다. 아이는 자라면서 양부모에게 정을 붙였으니 자기 자식과 다를 바 없어졌다. 16살에 아이의 관례를 올리고 혼인을 시키고는 집재산 관리를 다 맡겼다. 아이가 부지런하고 빈틈없이 일을 꾸려가는지라 조동지의 뜻에 잘 맞았다. 하루는 아들이 갑자기 말했다. 저도 이제 장성했으니 헛되이 놀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수천금만 주시면 황해도와 평안도 도회지에 나가 장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동지가 말했다. 우리 개성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반드시 재물 불리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이런 사례로 봐도 내 말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고는 5,000냥을 주었다. 아들은 평양에 도착하고 나서 한 기생에게 빠져 몇 년 사이에 5,000냥을 구름 흩어지듯 눈 녹듯 다 날려버렸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어 기생의 집에 남아 심부름꾼 노릇을 했다. 조동지는 이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그를 자기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다. 조생의 생모와 처도 쫓아내버렸다. 생모와 처는 성박 운막집에 기거하면서 옛날처럼 걸식했다. 조생은 다 떨어진 옷에 기생집에 눌러앉았지만 전혀 돌아갈 기약이 없었다. 하루는 기생이 관가 연회에 불려가서 조생 혼자 집을 지키게 되었다. 큰 비가 내려 조생은 집안 여기저기를 살폈는데 마당 가운데 금가루가 흩어져 있었다. 그 근원을 찾아보니 뒷마당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 금가루는 창고 앞 섬돌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조생이 앉아서 그 가루를 모아보니 몇 근은 되었다. 섬돌을 살펴보니 다듬이돌처럼 생긴 덩어리 전체가 모두 원석 생금이었다. 조생은 기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기생이 오자 이렇게 말했다. 내 어린 까닭에 자네에게 상당한 돈을 다 썼지만 자네 역시 지금까지 나를 대접해 주었으니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소. 부모님 곁에서 너무 오래 떨어져 지낸 것 같아 도리상 이제 돌아가야겠소. 기생이 그 말을 듣고 역시 슬퍼하며 말했다. 서방님이 우리 집에 오래 머물렀는데 제가 넉넉하지 못해 제 뜻대로 대접하지 못한 것이 미안해요. 여러 해 동안 손님으로 있다가 오늘 돌아간다 하시니 저는 주인의 도리로서 서방님이 걸어가게 할 수는 없어요. 기생은 그 자리에서 말과 마부를 얻어주었다. 조생이 말했다. 고맙고 고맙소. 그런데 내 소원 한 가지가 있소. 저기 저 창고 앞 섬돌을 가져가고 싶소. 이 돌이 좋기 귀할 건 없지만 내가 아침 저녁으로 발을 디딘 것이 아니겠소? 내 오늘 이 섬돌을 갖고 돌아가면 그대 얼굴을 보는 듯 할 것이니 조금은 마음의 위로가 될 듯하오. 서방님이 제게 정을 두고 계신 걸 아는데 제가 어찌 돌 한 덩이를 아끼겠습니까?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조생은 즉시 그걸 싣고 길을 떠났다. 날이 저물자 조생은 다 떨어진 도포차림의 집신을 신고서 성박 운막집에 도착했다. 조생의 어머니와 처가 조생을 원망하고 깊이 책망하는 말은 정말 듣고 있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조생은 감히 이런 방구도 하지 못했다. 조생은 코를 골며 푹 자고 다음날 편지 한 통을 써서 금과 함께 여러 번 싸서 봉해 처에게 주며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라 했다.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방에서 여러 차인과 회개를 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문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어 종을 불러 조동지에게 알리고
봉안금을 먼저 들여보냈다. 조동지가 그걸 받고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소자가 단연간 얻은 것이 비록 이것뿐이오나 전에 받은 5,000냥은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것을 먼저 바칩니다. 조동지가 봉한 것을 풀어보니 모두 생금가루였다. 가격을 계산해보니 6, 7천 금은 될 것 같았다.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여러 차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며느리를 불러 들어오라 했다. 조동지의 처가 몹시 화내면서 욕하며 며느리를 쫓아내려 했다. 그러자 조동지가 말했다. 그럴 일이 아니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며느리에게 물었다. 네 남편이 병 없이 돌아와서 잠은 잘 잤고 또 다른 일은 없었느냐? 아침밥은 잘 먹고 너는 돌아가지 말고 여기 있거라. 지금 내가 나가서 네 남편을 만나보겠다. 그러고는 성 밖으로 나가서 아들을 만났다. 아들이 절을 하고 뵈니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보낸 금가루가 적지 않던데 그걸 어떻게 얻었느냐? 그걸 어찌 많다고 하겠습니까? 아주 큰 금괴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두었느냐? 아들이 행랑속을 헤치고 금괴를 꺼내 보여주었다. 조동지는 그걸 한번 보고 눈이 둥그레져 입을 쩍 벌리고 놀라 그 자리에 넘어졌다. 그가 한참 뒤 일어나서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관상은 속일 수가 없지. 내 처음 너의 상을 보았을 때 만석군 골격이었다. 그래서 내 아들로 삼았는데 과연 오늘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구나. 이 금덩어리를 주조하면 우리 집 전 재산의 10배는 되겠구나. 이 밖에 무엇을 바라겠느냐? 네가 전에 한때 오입한 것도 젊은 사람들이 예사로 하는 일이니 다시 말하지 말자꾸나. 즉시 집으로 들어오너라. 고개를 돌려 조생의 생모에게 말했다. 형수씨, 요즘 날이 추운데 배고프거나 춥지는 않으셨소? 네, 지금 가마를 마련해 올 테니 즉시 옛날 집으로 돌아갑시다. 조동지는 집으로 돌아와서 전처럼 식구들을 모두 다 거느렸고 조생과는 다시 처음처럼 부자 관계를 회복했다. 부자간 친함이 순식간에 허물어졌다가 또 순식간에 봉합되었도다. 재물에 이익이 있는 곳이 두렵지 아니한가? 그러나 시정자배의 양자 문제가 걸려 있으니 너무 욕할 수는 없을 것이다.